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이 미국의 신용등급의 강등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국채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이 등급 강등에도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여전히 세계 경제는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달러 시스템인데 이제 그러한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의 이런 대체 불가능성 그런 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지금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이제 미국은 아직은 무디스로부터는 최고 신용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3대 신평사 중에서 한 곳이라도 최고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가 지금 12개 국가인데 예.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이들이 발행한 국채 중에서 미국 국채의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이 미국 국채 말고 다른 그런 고신용 등급 국가 국채로 대체가 사실상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 수요는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죠. 근데 이거는 등급 강등 요인보다는 이제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그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발행량을 연말까지 늘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수급 부담이 그런 장기 국채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경기가 지난 2분기 GDP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이제 더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의 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은데 이제 그 전망 시점이 자꾸 지연되면서 그러면서 좀 장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대외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놓고 봤었을 때는 또 코스피 2600선은 또 지지해 줬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근데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높고 이제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장기 금리의 방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금리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이익이 좀 견조한 종목이 아무래도 좀 방어력이 높을 것 같고요. 국내 경기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고 근데 절대적으로는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좀 경기가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반도체 업황의 저점 통과 가능성, 그런 것들 때문에 수출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수출주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증시 변동성 진정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장기 금리 안정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지난주에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은 그동안 주도주였었던 이 2차 전지나 반도체주들 또 이제 수급이 좀 순환이 됐어요. 바이오주나 AI주에도 몰리는 상황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주나 경기방어주, 소외주에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장기 금리가 좀 안정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로 좀 그 시장 수급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에도 많이 연동이 되는데 지금 다시 1,300원대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금리가 좀 안정이 되어야지만 좀 환율도 좀 안정되고 이제 국내 증시 수급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적,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이제 실적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출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달 28일이었죠. 일본은행 BOJ가 또 이제 0.5%로 묶였던 이제 10년물 금리 변동 상한선을 이제 1% 수준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서도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일본이 1%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은 0.65%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가파른 상승까지는 좀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좀 그런 완만한 상승을 좀 유도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은 대체로는 이제 엔화 강세 그리고 일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일본 국채 수익률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제 예. 해외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었거든요. 근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이제 그 해외 투자되었던 돈을 빼서 그쵸. 일본 국채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글로벌리하게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인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일본 은행이 그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제 완전히 긴축으로 전환하는 모양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일본은 뭐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지만 예. 지난 한 2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안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일본은 지금 높은 물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그런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걸 더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축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덜 완화적으로 이게 정책이 바뀌는 그런 좀 질서 있는 그런 전환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에는 좀 과도기적인 성격에서 네.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좀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변수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목할 만한 매크로 변수라든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 첫 번째는 먼저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가장 핵심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미국 장기 금리를 움직일 만한 핵심 재료들이 이제 오늘 밤 미국 고용 지표하고 그쵸. 다음 주 주중에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보고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뭐 지금 현재 시장 전망은 대체로는 금리 인상은 이제는 얼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조금은 더 많은데, 이제 이번에 나올 고용 지표와 물가 보고서가 이제 그러한 전망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장기 금리가 예. 좀 안정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 중국 데이터도 좀 나오거든요. 수출입 예. 지표하고 물가 지표 그리고 통화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중국 경기는 좀 기대보다 약하다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다음 예. 주에 발표될 중국 지표들도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적극적인 그런 경기 부양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눈여겨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크로 변수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아까 좀 2,600선을 그래도 지지는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코스피 향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하고 가장 연동이 큽니다. 예.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져야지 코스피가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수출이 개선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미국 7월 고용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성우 DB금융투자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